박근혜 되살리기에 이분이 깃발을 들고 섰단 말이죠. 석방도 지난 설 연휴에 연달아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런 극우 혹은 우파 쪽을 노리는 행보일지요. 또 TK 민심, 책임당원이 가장 몰려있는 영남 쪽을 향해서 손을 흔드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지금 네. 28%, 그러니까 20대 후반으로 이제 정당 지도 올라가고 있고요. 오랜만에 지금 관심들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권 주자로 나선 홍 대표로서는 당심을 막 잡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당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당원, 일반당원, 대의원들 표가 70%가 있기 때문에 이 당심을 잡기 위해서는 태극기 부대로 표현되는 이른바 탄핵 무효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어떤 이 감정을 좀 다독거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면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 이번에 설 연휴 기간 동안에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했고 태극기 부대와 함께 국민 저항 운동을 내가 전개하겠다라고 아주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바로 그런 것이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집토끼로서 가장 강력한 입장을 갖고 있는 이른바 극우 성향의 태극기 부대를 얻어야만 네. 일단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그쪽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황교안 총리도 지금 친박을 등에 업고 있다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고 홍 대표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통해서 저 부분에 대해서 영합하는 걸로 한다면 사실은 한국당 전체가 당대표가 될 경우에 더욱더 우경화한다는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 당심을 쫓아가다 보면 내년 총선의 민심은 또 어디로 갈 겁니까? 그러니까 당심을 쫓아서 당대표가 될지언정 내년 총심의 중간 지역에 있는 중도 성향의 야권 성향의 어떤 합리적인 민심을 또 우리가 획득하는 데는 당심이 너무 또 이반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딜레마적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홍 전 대표나 아니면 황교안 전 총리나 누가 당대표가 된 간에 아마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가 계속 카드를 던지고 있어요. 마치 단일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요. 오세훈 전 시장과 이 두 분 간의 앙금을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놓고도 서로 대척점에 서 있거든요. 오늘 모처럼 당권 도전 드디어 선언한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에는요. 이제 박근혜냐 아니냐 이 논리로는 총선에서 패배를 한다라고 하면서요. 탄핵 굴레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해서 홍준표 전 대표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양 많이 변호사님. 다를 것으로 보여요. 좀 전에 이제 분석을 한 것처럼 사실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가 현재로서는 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데 황교안 전 총리는 말씀 드릴 필요도 없이 박 전 대통령과 연관이 돼 있고 뭐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박 쪽의 지지를 얻고 홍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표를 어떻게 보면 뺏길까 봐 굉장히 강하게 박 전 대통령의 사면한 석방에 관해서 가장 세게 치고 나오는데 오세훈 전 시장은 그러면 본인이 가야 될 길은 어딘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결국 그 반대편에 서는 것만이 어떻게 보면 승산이 있다라고 네. 판단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치인 박근혜를 넘어서야 된다. 그 탄핵을 되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시면서 당 대표로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네. 문제는 홍 전 대표 참 오전에 저렇게 출마하겠다고 나서자마자 거기다 대고 바로 나랑 단일화 해야 된다. 벌써 네. 뭐 실무진들끼리 얘기가 오갔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오세훈 전 시장 얘기에 따르면은 이게 오늘 이제 당대표 선언을 하니까 그 자리에 당연히 이제 출판 기념회 같은데 각자 진영 있는 분들이 인사차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정도뿐이었는데 내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냐라고 굉장히 또 섭섭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하고 오세훈 전 시장 간의 앙금이 있죠. 이게 벌써 12년이나 된 건데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단일화를 두고 전혀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얽히고 설킨 악연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 시절의 홍준표 대표 그리고 당시 서울시장으로서의 오세훈 전 시장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실까요? 다시는 볼 일 없다 하던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오 시장이 전화 왔을 때 내 전화를 껐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 전화를 껐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국익이나 당보다도 개인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은 당인의 자세가 아니고 조직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주민투표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오늘 시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저의 거취로 인한 정치권의 논란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사퇴로 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1년에 두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요. 무상급식
투표, 이 서울시장 자진 사퇴를 놓고 서로 개인만을 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난타전을 벌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2011년도에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서울 시민들에게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런 투표를 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더더군다나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 안 나오면 서울시장직을 사퇴하겠다. 그래서 네. 과연 그게 사퇴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결국 이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고 사퇴를 했죠. 그래서 이건 바로 이제 당시 그 한나라당에 네. 치명적인 손실을 입혀왔고 바로 그 뒤에 또 박원순 시장이 이어받아 지금까지 그렇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은 그 점에서 어떻게 보면 원죄 같은 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홍 전 대표는 그 당시 이렇게 이 생명을 건 것이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 갖고 자기가 보수로서 뭔가 치고 나간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 점에서 이제 분노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네. 이제 생각이 달랐던 것이고 하여튼 이 점은 오 전 시장이 이렇게 넘어가야 할 하나의 그 장애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 측에서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단일화 논의 이거에 대해서 오세훈 전 시장 측에서 상당히 불쾌해하는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2011년보다 훨씬 전에 2006년에는 홍준표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뒷덜미를 잡혔고 또 그 뒤에 6.3 지방선거에서는 좀 나와달라 러브콜을 오세훈 전 시장에게 보냈지만 퇴짜를 맞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켜켜이 쌓였던 것 같아요. 고대 이게 선후배 사이인데 말이죠. 같은 고대 선후배 사이고 지난번 며칠 전에 또 홍 대표한테 이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고 할 때는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했는데 네. 오 전 시장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다라고 좀 말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동문이라는 좀 그 나름대로의 좀 그 소속의식을 보여줬는데 네. 이번에 보면은 이제 오늘 오 전 시장이 이제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홍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앞서가는 황교안 총리를 추격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추격한다면 따라잡고자 하는 2등, 3등이 합치면 1등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게 가장 간단한 산술 방식입니다. 그래서 단일화라는 게 항상 정치권은 이제 저렇게 돌고 있는데 네. 바로 오 전 시장이 출마 선언을 하는 그날 단일화를 한다고 말해버리면 정말 홍 대표다운 네거티브 주도권을 확실히 잡는 거거든요. 네. 저건 사실은 남이 정말 이 결기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당권 도전을 나서겠다고 이 결의를 다지는 날에 네. 나랑 단일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해버리면 그건 사실은 찬물을 끼얹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홍 전 대표다운 네거티브 공세는 아주 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저는 뭐 정치로서 절제란 표현은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악연들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2006년 서울시장 선거 때 홍 전 대표가 앞서갔지만 결국 오 전 시장에 나와가지고 결국 오 전 시장이 서울시장이 됐고 네. 그다음에 또 2011년 아까 말했던 서울시장 현직 시절에 무상급식 논란을 가지고 서로 간에 홍 전 대표는 당대표로서 그렇게 하지 마라. 개인의 명예보다는 당을 좀 위해서 좀 참아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오 전 시장은 서울시장을 버림으로써 사실 그 당시부터 보수의 몰락이 시작됐다는 게 지금 이제 일종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 최근에는 6.13 지방선거 때 홍 전 대표가 사령관으로서 주도권을 행사했으면서 서울시장에 오세훈 시장에 좀 차출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좀 거절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불만이 쌓이면서 아마도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두 분의 불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앞서가고 있는 황교안 총리를 어떻게 따라잡느냐가 더 중요할 겁니다. 그런 네. 면에서 보면 단일화에 대한 이 불씨는 오늘 처음 지폈습니다만 네. 아마 전당대회 내내 홍 전 대표 측에서는 계속 이것을 그 불씨를 계속 꺼트리지 않고 계속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불편한 인연이 당권을 잡는 행보에서도 계속 서로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홍준표 전 대표 이렇게 분주하게 네거티브 포함해서 정치적 공방을 주도하고 있는데 선관위 쪽에서 이 TV 홍카콜라 수상하다라고 하면서 경고장을 보낸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후원금 모금 중단하라고 하는데요. 나는 출연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얘기했지만 과연 이게 그대로 통할까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벤진 그 대변인이 이 TV 홍카콜라 사장입니다. 사장이고 저는 출연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옷도 그렇고 그 뭐 정부 코디네이터가 하는 것도 벤진 대변인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벤진 대변인이 사장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출연진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홍준표가 배현진을 따라다니는 그런 구조지 거꾸로가 아니다. 답을 알아야겠습니다. TV 홍카콜라 이제 지금 운영하는 제작 사장으로서 저희가 아직 조금 더 돈도 벌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홈스타님이
나중에 그런 결정하실 거면 미리 기팀해 주실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홍준표 전 대표가 배현진 전 대변인을 따라다니는 구도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까요? 저게 바로 1,000만 뷰를 자축하는 그 홍카콜라 사진이었는데 말이죠. 최근 이제 선관위에서 문제가 있다, 소지가 있다로 지적한 건 뭐냐면 아까 첫 번째 나왔던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 영상 옆에 쭉 어떤 글씨 같은 게 쫙 올라가잖아요. 저기 네. 슈퍼챗이라 그래서 저 방송을 보면서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 저기 참가해서 채팅도 하고 자기 의견도 낼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건 그 기능을 통해서 바로바로 후원금을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돈은 이제 지금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면 중간중간에 광고가 들어가서 그 광고 수익을 구글하고 나누어서 갖는 그런 구조인데 후원금은 그게 아니라 직접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누가 봐도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 이름을 건 홍카콜라랑 방송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니까 네. 야, 이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선관위 지적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저는 그냥 배현진 사장 따라다니는 사람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선관위에서 저 방송을 해명으로 받아들일지는 저는 의아합니다. 네. 수익은 방송 운영자들이 모두 가진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아마 여당 쪽에서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 상에서 지금 사실 후원을 받는 게 이제 다반사로 있을 수 있는 건데 네. 특히나 선관위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공식 후원 계좌를 통해서 선관위에 등록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상관없이 지금 유튜브 방송상에서 지금 우리 양 변호사 말한 대로 슈퍼챗이라는 걸 통해서 일반인이 그때그때 즉석에서 지금 돈을 후원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는 네.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것이 과연 정치자금법상이나 이 후원의 계좌 외에 또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선관위가 고민을 했던 것 같고 네. 그 과정에서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시작이니까 네. 앞으로도 지금 유튜브는 계속 우파 정치나 좌파 정치나 계속 이제 유튜브가 계속 공간이 더 활용이 커질 텐데 그 상황에서 저런 식의 후원금 모집 자체를 정치자금법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사태를 좀 네. 계기로 해서 좀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당장으로도 저는 홍준표 대표가 지금 뭐 수익 구조는 자기는 모른다고 그럽니다만 네. 또 수익이 만만치는 않을 텐데 저 후원금 수익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자기는 따라다니는 출연자일 뿐이고 사장이 따로 있고 자원봉사자 하신 분들이 돈을 나눠서 수익을 갖는다고 했으면 그분이 과연 자원봉사자겠습니까? 그리고 운영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후원금이나 슈퍼챗으로 들어오는 돈의 액수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정치인으로서는 최소한 도의적으로 밝힐 필요는 있다, 우선적으로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있을 유튜브의 정치적 공간 활용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후원의 문제나 정치원 문제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좀 고민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후원금이 상당히 들어온다고 하던데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서 변호사님? 실제로 근데 저 유튜브 방송하는 경우 보면 뭐 혼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럿이 하는 네. 경우도 있는데 어떤 유튜브 방송국 10여 명씩 PD도 있고 작가도 있고 그래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하여튼 지금 홍카콜라 같은 경우에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후원금도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저거는 뭐 사실 나중에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금 흐름을 찾아보면 금방 알죠. 그 돈이 들어간 것이 누구의 계좌에 들어갔고 그 계좌에 관리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홍준표 네. 대표에게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걸 살림살이하는 사람들에게 있는지 그 자금 흐름만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네. 이런 얼핏 보기에는 홍준표 전 대표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네. 또 한편 생각해보면 홍준표 전 대표 말대로 나는 전혀 관여하는 바가 없고 별도의 사람들이 한다. 그 말도 뭐 맞을 수도 있는데 뭐 조사해보면 금방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크게 네. 어렵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진실은. 그래도 이 유튜브 영역에 대해서요, 선관위가 저렇게 지적을 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조금 찔끔하면서 조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 그분 뒤에는 훨씬 더 적극적인 부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다 뒷살림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나머지 이 전당대회 빅3라고 하는 분들의 두 분은 교수님이 부인이시던데 네. 이 홍준표 전 대표의 부인은 이제 은행원 출신입니다. 네.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양 변호사님? 참 홍준표 전 대표 약간 열성적이었다고 할까요? 목표를 꼭 이뤄낸다는 성품이 네. 여기서 드러나는 게 사실 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는 은행의 창구 직원으로 부인이 근무를 하셨답니다. 근데 그때부터 뭐 좋아하셔서
매일 찾아가서 조금씩 날마다 돈을 찾으면서 매일 얼굴을 비쳤다고 해요. 그게 인연에 대해서 연애를 시작한 지 한 6년 만에 결혼을 했다라고 하시고요. 네. 나머지 두 분 같은 경우는 또 눈에 띄는 분이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 굉장히 그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근데 부인분도 마찬가지여서 나사렛대라 기독교 관련 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또 굉장히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 앨범을 낼 정도로까지 노래를 잘 하신다고 하고요.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전 시장은 또 이 부인이 네. 자기 같은 반에 오빠가 같은 반에 다닌 걸 인연으로 해서 만나게 돼서 결혼을 했고 같은 학교 함께 지원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오세훈 네. 시장이 그 학교로 처음에 떨어져서 재수해서 편입해서 들어갔던 그런 인연이 있었다고 하는데 정치인들의 부인들이라는 게 어떻게 만나셨나 보다도 그 이후의 삶이 참 남편의 어떤 흥망성쇠에 따라서 그걸 같이 하는 분들이라서 네. 참 이분들도 준 정치인이라는 얘기를 이럴 때 늘 하게 되는 거 사실은 그냥 놓고 보면 평범한 삶을 사시는 분들인데 이럴 때 거론까지 된다는 것 자체가 네. 어찌 보면은 또 정치의 부인으로서 운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이순삼 여사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전 대표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한 것으로 유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친박 의원 바퀴벌레라고 칭하니까요. 과거에 서청원 의원 부인이 F땡킬라 사다 주면서 이거 바퀴벌레 죽이는데 특효약이다라고 했던 그 설왕설래가 한동안 회자되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부창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홍준표 전 대표가 사실 대선 후보 그리고 당대표 역임하면서 사실은 이쪽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막말의 대가라고 또 이야기를 했지만 또 저 지지한 측에서는 굉장히 또 속시원한 이야기 해줬기 때문에 뭐 찬반이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놀라야 되는 말이나 놀라야 되는 표현할 때마다 네. 이순산 여사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남편 편을 들어줬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부부가 닮아간다는 말이 있듯이 홍준표 대표의 그런 거친 그다음에 또 아주 그 거침없는 성격이 부인께도 그대로 지금 드러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 오세훈 전 시장 부인이나 이 황교안 전 총리 부인 같은 경우는 지금 교수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이순삼 여사 같은 경우 그냥 가정주부거든요.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인 시간을 내서 자기 일보다는 남편인 홍준표 대표의 정치인으로서의 일을 옆에서 내줘야지군. 네. 이런 식의 아마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훨씬 더 정치에 관심이 많고 이번에도 출정식하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보면 부인이 항상 같이 다니는 모습이 많이 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보면 훨씬 더 많은 정치적 그 동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네. 심리학자들 얘기에 의하면요. 이게 네. 모든 정치인들이 저격뿐만이 아니고 그 부인들이 권력에 대한 의지가 남편보다 더 커야 이게 남편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네. 대표적인 예가 이제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유는 자기가 대통령 부인이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뭐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가정주부로 보이고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권력에 대한 의지가 남편보다 커야 남편을 큰 정치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기독교 신앙이 절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부인도 보니까 복음성가 가수로도 활동하시는 상담학과 교수네요. 상당히 신앙 면에서는 이분들이 각별하다고 보여주는 어필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황교안 총리도 아마 신학대학을 야간으로 다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네. 아마 전도 사역중에 있는 걸로 보이고 새벽에 일어나서 항상 기도하고 이제 그 쭉 활동을 해왔고요. 네. 또 부인도 마찬가지로 복음성가를 부른다는 게 물론 노래를 잘해도 되지만 자기가 신앙적인 기초가 없으면 복음성가 못 하거든요. 근데 이 아름다운 유산이라는 복음성가 앨범도 내시고 또 지금 하고 계신 것도 나사렛에서 상담학과 교수랍니다. 상담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결국엔 기독교적인 네. 눈으로 바라보아서 해결책을 주는 거니까 두 분이 다 그 신앙에 있어서는 같이 하는 그야말로 신앙의 동지고 네. 뭐 저분들이 정치를 안 하더라도 어떤 이런 기독교계에서 활동하실 그런 영향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분의 부인 중에서는 어느 분이 가장 색깔이 강해 보이십니까, 김 교수님? 저는 이순삼 여사가 그래도 그 이제 현직 그 당시 연애 시절에도 은행의 창구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언제든가 그 선거 때 또 한 번 뭐 그 홍 대표가 이대 출신들을 좀 이렇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네. 내 부인이 이대 나온 여자가 아니다 이야기를 했다가 논란이 된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가장 열성적이고 훨씬 더 정치적으로 활동력이 강한 분이 제가 볼 때 이순삼 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홍준표 전 대표의 이제 삶과 그 궤적에서도 같이 또 살아왔던 적이 있고 그래서 저는 세 명의 부인을 따진다면 가장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고 지지하고 또 동지적으로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은 홍준표 대표의 부인 이순삼 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